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모터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구독자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듯이 사실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죠. 전기차에서 이제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발전할 여지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터를 중점으로요. 그래서 모터를 중점으로 얘기해서 어떻게 지금 테슬라가 꾸준히 지금 주행거리를 쭉 늘려왔는지를 정리하면서 이제 거의 끝판왕급인 인힐 모터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미 차를 만들려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결말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테슬라 모델 S가 지금 가장 주행거리가 깁니다. 거의 391마일이죠. 거의 400마일에 다 왔는데, 400마일이면 무려 640km입니다. 지금도 거의 600km는 넘죠. 물론 이건 주행 상황에 따라서 이 주행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속으로 가면 이 주행거리를 다 뽑아먹기가 쉽지가 않죠. 같은 배터리 양이 이제 모델 X 이제 100kWh를 쓰는데, 아무래도 SUV니까 공기역학적으로 불리함도 있고 무게도 더 나가니까 이제 351마일 정도입니다. 이것도 근데 굉장히 긴 겁니다. 현재 나오는 전기차들 중에서는 이 둘이 거의 가장 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모델 S가 100kW로 온 다음에 주행거리가 안 늘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주행거리가 요게 지금 모델 S인데요, 꾸준히 늘고 있죠. 초반에는 당연히 배터리가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모델 S에서도 이제 60kWh를 지원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롱레인지는 85kW였다 이제 90이 됐다가 이제 100이 되면서 여기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100인데, 여기서도 무려 거의 20%에 가까운 이제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이뤘냐면, 모터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당연히 휠을 바꿨습니다. 이 휠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휠은 고속 주행에 있어서 연비를 많이 상승시켜 줍니다. 약 한 3% 정도. 지금도 이 템페스트 휠로 계속 휠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금 이 주행거리가 여기까지 왔고요. 3%가 크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테슬라는 쥐어짜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배터리의 용량을 바꾸진 않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건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를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화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놨는데, 계속 돌리다 보니까 좀 더 그 리밋을 올려도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파워도 올리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레인지도 올라가고, 지난 2월에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373에서 이제 390으로 왔죠. 또 이제 소소하게는 모델 Y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힙펌프를 통해서 겨울에 이제 연비를 증강시켰는데요. 배터리를 적정 온도로 더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전비도 증가하지만 여름에도 약간, 근데 이제 그런 힙펌프보다는 옥타밸브라고 훨씬 더 이 배터리의 서멀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열 관리를 더 잘해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 온도를 빠르게 잘 유지함으로써 역시 또 한 10% 가까운 전비를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한 10% 늘 수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 예약했을 때 모델 Y는 280마일인데 지금 310마일이 넘었죠. 그러니까 굳이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걸 계속 쥐어짜냅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상승한 게 뭐냐면 이제 모터인데, 이 모터에 크게 퍼머넌트 마그넷을 쓴 이제 모터가 있고 인덕션 모터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퍼머넌트 마그넷은 그냥 아예 자석을 넣은 거고요. 인덕션 모터는 이제 전자석이죠.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야지만 다기장을 발생시켜서 이제 모터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모터죠. 아무래도 전류를 써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당연히 좀 떨어집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옛날 모델 S는 이 인덕션 모터를 전후로 썼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앞부분은 이 퍼머넌트 마그넷 모터로 바꿔서 PM 모터로 바꿔서 여기서도 한 10% 정도의 주행거리 상승을 획기적으로 이뤄내죠. 만약에 지금 뒤에 있는 모터도 PM으로 바꾸면, 퍼머넌트 마그넷 모터로 바꾸면 400마일을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물론 PM 모터가 더 비쌉니다. 가격적인 면도 있고요. 실제 성능에 있어서 퍼머넌트 마그넷 모터가 좀 더 컨트롤하기가 까다롭고, 현재 배터리의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기보다는 이쪽이 좀 더 발전의 여지가 좀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얼마든지 아직은 더 이렇게 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델 3 같은 경우는 오히려 뒤에 모터가 PM이고 앞이 인덕션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3는 더 올라갈 여지가 쉬워지죠. 그러니까 앞을 PM 모터로 바꾸면은 주행거리가 또 상승하겠죠. 이 모터에 대한 이제 정리표인데요. 인덕션 모터와 이제 퍼머넌트 마그넷 모터만 보시면 되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인덕션 모터가 더 유리하고, 여기 보면 컨트롤빌리티가 있죠. 이 컨트롤 때문에 지금 퍼머넌트 마그넷과 인덕션 모터를 지금 혼용해서 이제 같이 이제 탑재를 하는데, 요 부분이 좀 나아지면은 테슬라도 탑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레인지는 또 한 10% 또 늘 여지가 있는 거죠. 모터가 좋아지면 또 어디서 이점을 받냐면은 모터 자체의 효율도 있지만 리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회생제동에서도 많은 효과를 봅니다. 브레이크를 뭐 밟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해서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띄게 되면 회생제동이 걸려가지고 모터가 이제 반대로 발전기가 되는데, 당연히 모터 효율이 올라가게 되면 발전량도 더 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터의 효율을 증강시키는 게 사실은 가장 그 주행거리를 점핑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모델 S가 이제 모터를 바꾸면서 특히 이제 시내 구간에서 더 효율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10%를 어떻게 올렸냐면, 모터 자체에서의 효율도 있지만 결국은 회생제동을 더 좋게 함으로써 더 올린 것도 있고요. 소소하게는 일렉트로닉스를 바꾸는 것,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고속 충전을 이야기하면서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꾸면은 역시 더 쥐어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인힐 모터라고 그래서 휠 안에다가 사실상 브레이크랑 모터를 다 이렇게 합쳐서 다 넣는 방식이 있긴 있습니다. 이건 구조를 이제 변형시키는 거죠. 기존의 테슬라는 요 안에 모터가 이제 자리 잡는데, 인힐 모터는 그냥 이 부분이 그냥 텅 비었죠. 그래서 4개의 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전기차 회사도 이제 곧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장점이 무게가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 샤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여기서도 효율이 증가됩니다. 예상치는 한 10%에서 많게는 30%까지도 봅니다. 그럼 또 주행거리가 지금 100kW로 묶어놓고도 충분히 지금 모델 S는 주행거리가 더 늘 여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쥐어짜면은 100kW에서 더 올리지 않아도 잘하면 500마일까지도, 그러니까 800km까지도 뭐 최대 그렇게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돈과 내구성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있죠. 근데 워낙 배터리 기술이 어려우니까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힐 모터가 뭐 그렇다고 해서 금방 이게 될 거냐, 이게 좀 여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집중화해서 넣게 되면 여기 걸리는 무게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동이라든지 여기 이 휠 안의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간 모터라든지 전자기기들이 내구성이 받쳐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용해서 지금 차를 만들려는 회사가 있습니다. 롤스타운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일렉트릭 픽업을 지금 내년 초면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내세우는 게 뭐냐면 인힐 모터입니다. 그러면서 자사의 이제 모터 시스템이 이렇게 4륜구동이어도 모터를 여기서는 심지어 예로 든 게 이제 3개의 모터를 이렇게 묶는 방식도 있다고 이제 알려줬는데, 그거보다 각각 휠 안에 이렇게 넣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효율이 좋다. 부품 파츠 다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효율을 더 올릴 수 있는 건 맞는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동이라든지 이 내구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튼 저는 이 회사의 시도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확실히 이 미국에 나오는 스타트업은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한 가지씩 각자 자기만의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고유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를 지금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의 이런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내연기관 회사, 특히 GM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미국 내 내연기관 공장들을 점차 폐쇄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그 공장들을 사들여서 자기 이제 공장으로 만들어서 차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이 롤스타운 같은 회사는 GM의 오하이오에 있는 공장을 이제 인수해서 인듀어런스라는 지금 이 픽업 트럭을 내년 1월에
굉장히 빠르죠. 아직 이 사이버 트럭은 공장 부지도 결정하지 못했는데 이 회사는 지금 내놓으려고 하고 있죠. 뭐 리비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폐쇄되는 공장을 지금 인수해서 다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니콜라와 달리 이미 공장 부지가 있고 공장을 지금 셋업해 가고 있고 목표는 내년 초로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4개의 모터를 이용하는 회사 중에서는 사실 인휠 모터를 이용하는 거는 이 롤스타운이 최초인데요. 그러면 이제 또 의문을 가지실 분이 이제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냐, 모터를 4개 쓰지 않냐. 예, 맞습니다. 이 회사 모터 4개 쓰는데요. 그래서 탱크 턴도 가능한, 제가 그때 영상도 보여드렸었는데, 근데 이 회사는 인휠 모터가 아니라 모터를 4개를 쓰는데 테슬라와 이제 비슷한 방식의 모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충분히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사실은 주행거리를 아직은 더 짤 여지가 있긴 하지만 현재 테슬라는 결국은 그동안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최대한으로 밀어붙인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휠도 바꿨고 모터도 바꾸고 아직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진이 있지만 그걸 더 올리기에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내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솔솔솔 새어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 배터리 팩을 한 10kW 정도 올려서 400마일을 돌파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현재 가장 크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